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오늘은 알렉스 유의 종목 지정 그리고 익스플로잇 그 해결 방안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튜브 댓글이나 커뮤니티에 왜 내 댓글을 삭제했냐, 팩트는 배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저도 당연히 알렉스랑 스택스를 많이 갖고 있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감정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댓글을 차단하지 않고 있어요. 너무 조롱일색이거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실 경우에 제가 가리기 처리를 진짜 가끔씩 하고 있는데요. 먼저 가리기 처리하는 것은 제 마음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좀 보기 힘든 댓글이 있으면 가리기를 처리하는 편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너무 스택스 알렉스 이런 거 편향적인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제가 지나온 세월이 있고 이 생태계를 응원해온 시절이 있고 실제로 스택스랑 알렉스를 많이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사람 왜 이렇게 좀 편향적인 말만 하냐, 기울어져 있냐 라고 하시는 말씀에 저는 맞다고 대답을 드릴게요. 제 모든 영상은 기본적으로 좀 편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다른 영상이나 다른 의견들을 참고하시면서 긍정적인 뷰랑 부정적인 뷰 모두 흡수하시면서 제 영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저도 생태계가 힘드니까 힘든 만큼 좀 의무적으로 영상을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힘냅시다 여러분.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렉스가 약 2주 전 6월 6일에 익스플로잇 사태가 있었고 이에 따라 주요 거래소들에서 거래 유의 지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알렉스를 홀딩하고 있는 입장에서 좀 힘이 많이 드는 상황이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번이 두 번째 익스플로잇이라는 점에서 되게 실망도 많이 했고 이럴 수밖에 없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렉스를 응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특히나 그래도 거래소에 알렉스를 보유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개인 지갑에서 보유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현재 주요 거래소들에서 다 입금을 막고 있어서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서 그냥 홀딩하고 손가락 빠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알렉스가 미우나 공우나 어쨌든 거래 유지가 되는 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유저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이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그건 그거고, 오늘은 알렉스가 해킹당한 경로와 이후 대처, 그리고 알렉스 해킹에 대한 생각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렉스는 6월 6일날 해킹을 당했고 그 다음날 바로 보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LP를 넣은 사람들은 거의 100%에 달하는 가치를 USDC로 분배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현재 분배 절차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LP를 넣으신 분들, 그러니까 직접적인 해킹에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대부분 보상을 빠르게 받아간 상황입니다. 피해 유저들은 대부분 보상이 된 상황인데, 다만 알렉스가 거래 유의 종목이다 보니 알렉스 토큰을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 좀 피해를 보는 상황이죠.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해킹 피해 대처는 매우 빨랐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손에 꼽는 빠른 대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알렉스 해킹이 왜 발생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한마디 하자면, 저는 이번에 알렉스 해킹의 잘못은 알렉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렉스 해킹 경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AB 결국은 최종 책임자라고 생각해요. 이게 제 입장임을 먼저 밝히고 시작합니다. 이 게시글을 제가 영상 설명란에 남겨드릴게요. 알렉스 팀은 왜 해킹이 당했고 이번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스택스는 먼저 클래리티라는 독자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클래리티는 솔리디티와 다른 구조로 만들어졌어요. 솔리디티는 확장성을 최우선시해가지고요, 외부 거를 아무거나 붙일 수 있는 형태의 좀 자유도가 높은 개발 언어예요. 반면에 클래리티는 안정성을 최우선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코드 형태도 제한적이고, 대신에 그만큼 예측 가능한 형태로 코드를 짤 수 있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클래리티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데 클래리티에서는 왜 발생하나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난 베이스부터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클래리티가 솔리디티보다 뒤처져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먼저 해킹이 발생한 경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한 해커가 알렉스의 스마트 컨트랙트 배포 컨트랙트를 이름만 그대로 따가지고 코드를 작성해서 클래리티에 배포합니다. 이 SSL 라부부 672D3이라는 컨트랙트를 일부러 실패하게 컨트랙트를 짜서 코드를 배포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구동이 안 되니까 실패 처리가 됐겠죠. 그리고 이 실패 처리된 컨트랙트를 노드가 반영해서 채굴해 갑니다. 그 다음에 이 공격자는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이거랑 이름이 똑같은 컨트랙트를 배포해요.
이 앞에서 사용한 컨트랙트는 당연히 작동이 안 되니까 실패했겠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컨트랙트는 알렉스 LP에 있는 자금을 익스플로이트 해갈 수 있는 코드를 짜가지고 클래리티에 배포를 합니다. 그런데 스택스 노드에는 이미 이전에 실패한 코드가 채굴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이름의 코드가 노드에는 채굴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악용해서 해커는 익스플로잇을 한 거죠. 굉장히 스마트한 방식이에요. 이게 얼마나 스마트했는지는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뭐 클래리티가 막 코드를 잘못 만든 거인가요? 클래리티가 왜 이렇게 허술하게 짜여졌지가 아니고 그냥 구조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알렉스를 향한 공격이 얼마나 스마트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사람은 마빈이라는 사람이요. 전에 스택스에서 테크리드로 있었던 사람이고 클래리티 개발에 많은 참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마빈이 이번 알렉스 사태와 관련한 글을 쓴 게 있어요.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알렉스에 일어난 일은 매우 끔찍한 일입니다. 알렉스는 대처할 수 있는 만큼 잘 대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핵심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파악하는지에 대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컨트랙트 개발자들은 해당 언어와 코드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해 코드를 짜는 사람들은 이 개발자들이 노드가 어떻게 작동하고 이런 부분들을 복잡하게 이해할 필요가 없이 블록체인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해서 코드를 개발할 때 그 개발자들은 노드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하는지까지는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스 같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막 노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를 알아야 되냐? 라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번 공격이 얼마나 스마트한지 매우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이번 취약점은 클래리티 코드만 보면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스 팀이 짠 코드만 계속 보더라도 이번 문제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생각한대요. 참고로 이번에 사용된 코드 라이브러리는 마빈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비록 이 코드가 감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수십 번을 코드에 한해서만 감사받았다고 생각하면 이번 공격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공격은 알렉스 컨트랙트의 설계 구성, 노드 구성, 클래리티 컨트랙트를 인스턴스하는 방법을 모두 알아야만 가능했습니다. 공격자는 스택스 노드의 작동 방식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었으며 참고로 저는 이와 같은 공격 경로를 고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다른 훌륭한 개발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격이 얼마나 예측하기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알렉스는 항상 새로운 기능을 출시하는 선구자였습니다. 알렉스는 새로운 기능을 출시한 최초의 팀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어떠한 의미에서 알렉스는 이런 새로운 메커니즘을 개척한 대가를 치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익스플로잇을 통해서 해당 라이브러리 코드를 다시 사용하려는 팀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격은 다른 많은 빌더들을 무너뜨렸을 수 있을 정도로 엄밀한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트랙트의 모든 행동이 철저하게 되었어야 한다는 커뮤니티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컨트랙트 구조적 결함을 발견하기 어려웠더라도 최종 책임은 알렉스에 있다는 점도 같이 얘기하고 있죠. 만약 알렉스 컨트랙트가 어떤 조건에서든 배포에 실패하지 않는 구조였다면 이번 공격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알렉스가 사용하던 이전 코드는 라이브러리에서 패치를 해서 다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어떤 제한이나 실수가 아니라 클래리티 디자인 선택의 차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아요. 이번 공격은 컨트랙트 설계와 스택스 노드 동작의 조합으로 인해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약 현재 디자인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하드포크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스택스 커뮤니티는 서로를 지원해야 합니다. 알렉스 팀은 쉼없이 빌딩해왔으며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스택스는 지금의 위치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공격은 공격자에게 직접 향해야 합니다 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스택스 테크리드였던 마빈조차도 이번 공격이 굉장히 까다롭고 트리키한 공격이었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마빈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코드 개발자가 현실적으로 노드 작동 방식까지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최종 책임자는 알렉스 팀인 것도 맞고 다른 것보다도 이번이 두 번째 익스플로잇이었다는 점이 좀 마음을 되게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 마빈의 이번 스레드에 대해서 스파르탄의 창립자인 멜로디 허가 이런 댓글을 남기기도 했거든요. 스파르탄은 전에 알렉스가 10밀리언 투자 펀딩을 받을 때 리드로 들어간 VC이기도 합니다. 멜로디의 의견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번 사태가 생태계를 성장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헌신적인 개발자들이 있어야만 사용자들이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갖춘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모든 해킹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해킹이 스택스를 더 좋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스택스에서 해킹이 발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해킹을 처리하는 방식 때문에 스택스에서 1등하고 있는 개발자, 이러한 개발자들을 잃는다면 이것은 단순히 개발자들을 잃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스택스에서 빌딩을 고려할 수 있는 신규 개발자들에게 최악의 신호를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킹을 너무나 개인의 문제로만, 팀의 문제로만 몰아간다면 과연 어떤 팀이 이 스택스 체인에서 빌딩하고 싶어 하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 수위의 세투스 프로토콜이 해킹당했을 때 재단은 모든 검증인을 하나로 모아 거래를 무효화하고 자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탈중앙화보다 사용자 경험이 더 중요한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이자 투자자로서 저는 현재 단계에서는 수백만 달러 규모에 대한 해킹을 탈중앙화를 고집하는 것보다는 자본과 개발자 보호에 더 신경 쓰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제품 및 사용자 중심팀의 실행 방식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막 이번 사태에 대해서 재단이 막 공격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뭐 해킹 트랜잭션 에 있는 스택스를 소각한다던가 뭐 예를 들면요, 그런 부분을 사실상 재단에서 해주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수위가 세투스 털렸을 때 막 모든 노드 통제해가지고 트랜잭션 롤백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됐던가 하면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체인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수위가 세투스 해킹을 처리했던 방식을 되게 존중하고요. 다만 스택스 체인에서는 그걸 하기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스택스는 어쨌든 비트코인을 레버리지하는 탈중앙 체인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는 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킹에 대한 중앙 집중적인 처리 방식을 하기는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멜로디의 의견에는 되게 공감이 돼요. 우리는 아직 탈중앙화보다 사용자 경험이 더 중요한 단계에 있다. 이 말은 되게 저한테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번에 알렉스가 당한 공격은 굉장히 예측하기 힘든 공격이었다. 전에 스택스의 테크리드였던 마빈도 이러한 의견에 동감하고 있다. 그리고 이후 알렉스는 본인들이 갖고 있던 USDC를 사용해서 해킹 피해자들에 대한 대부분의 보상을 완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저쨌건 2차 익스플로이션이라는 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부분이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킹 과정은 이와 같고요. 그래서 알렉스가 거래소에서 계속 거래될 수 있을지가 중요한 부분이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알렉스 토큰을 많이 갖고 있기도 하고 알렉스 팀을 응원하는 입장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한 마이너스 요소는 알렉스의 이번 익스플로잇이 두 번째였다는 점, 물론 뭐 원인이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건 저쨌건 두 번째 익스플로잇이었다는 점이 좀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요. 또 한편으로는 해킹 당한 지 하루 만에 유저 보상 플랜을 발표하고 LP 예치자들에게 피해 복구를 완료했다는 점, 그리고 라이브러리가 수정되어서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 이번 결함이 고쳐졌다는 점, 이 두 가지는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상장 폐지를 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결국 알렉스 토큰 홀더들이라는 점에서 저는 거래 유지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번이 만약에 첫 번째 익스플로잇이었다면 저는 살아날 가능성을 높게 볼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이 원인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두 번째 익스플로잇이라는 점을 과연 어떻게 심사할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비선 공지를 가보면 여기 거래 유의 종목 지정 정책이라는 란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여러 항목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알렉스한테 적용되는 거는 이쪽이 될 것 같아요. 기술 보안 측면에서 가상자산 발행 주체 또는 운영 주체가 관리하는 가상자산 지갑 또는 가상자산이 발행, 전송, 저장되는 분산 원장 등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거나 치유되지 않은 해킹 등 보안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원인도 밝혀졌고 치유도 LP 보상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이런 부분이 부디 잘 소명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면요, 저도 많은 손실을 입었고 이번이 두 번째 익스플로잇이라는 점이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과거 해킹과 다르게 빠르게 보상을 수립하고 잘 매듭 지어가는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해킹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얼마나 많은 LP 공급자들이 다시 알렉스를 사용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대처가 빨랐던 점을 이해하고 싶고, 누군가는 알렉스 팀이 100% 보상을 지급했다는 점에서 한 번 더 알렉스를 믿어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으로 다시 알렉스가 잘 되어야만 손실을 봤던 사람들이 잘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저는 알렉스 팀을 응원합니다 라는 입장이 제 입장입니다. 솔직히 실망도 많이 했는데 또 마빈의 트윗을 보니까 이해도 되고 정말 저도 복합적인 감정인 것 같아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알렉스를 팔고 떠나실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디 좀 매도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하게라도 매도하게끔 거래 지원은 좀 계속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되었던 내용들을 제보해드리려고 합니다. 알렉스가 보상 페이지를 런칭했을 때 한 유저분이 알렉스 홈페이지에서 청구 버튼이 계속 활성화된다, 무한 청구 버그를 발견했다 라는 제보가 있었고 커뮤니티에서 꽤나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코인니스의 정리글에 따르면 한 익명의 제보자가 알렉스 사용자 피해 보상 청구 페이지에서 무한 청구 버그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이 버그를 빨리 발견했고 무한 청구 버그를 막을 수 있었다. 만약에 본인이 제보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고래 예치자가 보상을 중복 청구했다면 사실상 제3차 익스플로잇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렉스 재단이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해킹 보상 프로그램 컨트랙트를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취약점이 발생했다. 약 23분간 보상의 중복 청구가 가능했지만 피해는 제한적이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이 취약점은 사용자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버그가 있는 컨트랙트를 업데이트하기 전에 한 번 청구를 하고, 그리고 버그를 업데이트하고 나서 한 번 더 청구를 하면 중복해서 청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업데이트 전 컨트랙트에서 한 번, 업데이트하고 나서 컨트랙트에서 한 번, 이렇게 총 2번 청구가 가능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인 자산은 이 LP 해킹 당한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줄 USDC가 메인 자산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스택스 LP에는 많은 돈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LP가 다 털린 상태였기 때문에 스택스에서 LP를 청구할 수 있는 양이 많지 않았거든요. 대부분의 보상은 USDC 보상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청구를 할 수 있더라도 그 양이 제한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어차피 LP의 양도 많지 않고 코드도 수정하고 있으니까 홈페이지 잠깐 열어놓자라고 조금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요. 이에 대해서 커뮤니티에서는 그래도 버그는 버그인데 홈페이지 막아놓고 작업을 해야지, 그리고 너네가 미리 알고 대처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 라는 의견들도 다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알렉스 팀은 컨트랙트를 증명하면서 유저가 제보한 시간,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컨트랙트를 배포하는 과정을 살펴봤을 때 물리적으로 유저의 제보를 받고 그 제보가 팀에 보고되고 이에 따라서 컨트랙트를 수정했으면 훨씬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렸을 거다. 우리 역시도 이 문제를 미리 알고 고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입장인데요. 저는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틀린 점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저분들이 제시한 아니 홈페이지를 그럼 왜 안 막아놨냐 라는 문제제기는 충분히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알렉스 팀도 어쨌든 자기네들이 홈페이지를 안 막아놨으면 유저가 제보한 게 우리가 그 제보를 통해 알게 되어서 보상을 하든 말든 그래도 유저한테 성의 표시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어쨌든 본인들이 홈페이지를 안 막고 이것 때문에 유저 불안이 발생하는 건데 본인들의 실수를 인정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스택스 LP에 보관된 양이 매우 적고 USDC가 메인 컨트랙트였고 어차피 수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좀 잠깐 안 내려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이슈까지 다뤄야 알렉스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이 맞춰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함께 다룹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스택스랑 알렉스 쪽으로 팔이 굽어 있는 게 맞고요. 제가 중립적인 입장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계가 힘들수록 좀 제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요. 부디 이번 일이 좀 잘 풀렸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정말 다양한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스택스를 홀딩한 지가 진짜 몇 년 차야? 5년? 6년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홀딩 이래로 좀 커뮤니티 민심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부디 힘내셨으면 좋겠고 또 아무튼 좀 다들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빠이.